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그 지혜를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제가 감정이 잘 휘둘려요.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은데 그거를 좀 다스리게 해주는 마음 훈련의 역할을 해주는 책이다 싶습니다. 뇌 생각의 주련 쓰신 뇌과학자이신 박문호 박사님도 명상록을 추천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폭풍이 얼고 얼음이 얼어붙은 다뉴브 강가에서 그가 일기처럼 썼던 자기 내면의 기록을 마주선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이 책을 읽기를 권한다. 그래서 좀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이 책이 좀 강력한 힘이 있지 않나. 제3권 2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조차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화덕에서 빵이 구워질 때 윗부분이 부풀어 터지는데 그 터진 부분은 빵을 굽는 과정에서 생기는 뜻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것이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무화과 얘기도 이렇게 하는데 시인처럼 산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표현들이 좀 풍부해요. 2권 17에서 삶은 전쟁이고 고향에서 멀리 떠난 여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르쿠스에게 전쟁이 너무 많이 있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멀리 떠난 여행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자연에 대한 언급들 이런 걸 봤을 때 마르쿠스도 알고 보면 엄청 감성적인 사람이고 이걸 자연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자연을 노래한다. F세요? F? 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MBTI는 뭘까요? 이성을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또 T일 것 같기도 하고. T지만 F 감성도 있다. 네. 반반일 것 같아요. 50, 반반. 50대 50. 이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라. 그런 게 있으셨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했더니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보고 싶지 않지만 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또 그 사람들이 저를 화나게 하거나 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마르쿠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화를 내지 말고 거기에 감정을 쏟지 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 뭐가 잘못됐는지 일러주라. 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기해줘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날 더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나에게 뭔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뭐가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그냥 가르쳐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에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네요. 네. 근데 굉장히 말은 쉬운데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짜증나는 정말 싫은 모습을 화를 안 내면서 담담하게 얘기해준다? 되세요? 잘 되지는 않죠. 하지만 그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네,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계속 제1권부터 12권까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올 때가 많은데 계속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르쿠스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 훈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책을 읽는 독자들도 읽으면서 아 맞아 하면서 좀 자기 절제를 하는 훈련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명상록 읽고 나서 그리고 이걸 또 편집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또 뭐 계약하고 2년이라는 시간도 지났고 그동안 이 명상록이 그럼 실제로 좀 삶에 영향을 미쳤나요? 사실 마르쿠스가 정말 프로 자기계발러입니다. 그래요? 네, 자기계발을 아주 잘하고 아니 황제까지 올라갔는데 뭐 자기가 황제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 황제가 되었는데 막 취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영광에 빠져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절제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 로마 황제도 저렇게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주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네. 죽을 때까지 마음을 다스리며 살자. 네네. 우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르쿠스가 말장난을 되게 잘하고 그래요? 약간 비꼬는 투도 얘기를 잘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권에 영혼이여 그렇게 계속 네 품위를 떨어뜨려라. 하지만 곧 네가 존엄해질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의 삶을 얻을 뿐이다. 네 삶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네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네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맡겨버리고 말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종의 조롱하듯이. 약간 조롱을 잘하는 것 또 같아요. 약간 반어법을 쓰면서 맞아요. 조롱하듯이. 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약간 이거 내 얘기인가? 나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약간 찔림을 얻기도 하고 이제 좀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몸무게가 100kg이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 오래 살지 못한다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네 육신에 내려진 한계를 받아들이듯이 너에게 할당된 시간의 한계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또 뭐 죽음을 얘기하면서 몸무게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 육신에 내려진 한계를 받아들이듯이 할당된 시간의 한계를 받아들여라. 이 부분이 좀 약간 뭔가 맞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신의 한계를 받아들여라. 네. 뭐 그런 게 뭐 예를 들어 뭐 나이듦, 늙어감, 예전 같지 않네? 뭐 이런 거. 근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계속 리즈를 갱신하고 있다. 뭐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피크다. 뭐 이런 느낌은 없으세요? 그렇게 느낄 때도 있죠. 또 읽어드릴게요. 기억하라.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는다고 놀라지 않는 것처럼 세계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아야 한다. 훌륭한 의사는 환자가 열이 났을 때 놀라지 않고 조타주는 역풍이 불어도 놀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놀라고 있진 않는가. 그러니까 좋은 책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거울 같은 책. 나에게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이 책 자체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상록이라는 책이 나에게 거울과 같았으면 좋은 책이다. 예. 화들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요? 읽다 보면은 아니 그래? 내 얘기하고 있네? 이거 정말 지금 나한테 필요한 말이다. 이게 앞에 라이언 홀리데이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적기에 만난 적절한 책은 강력한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읽다 보면 이거 진짜 나에게 지금 딱 필요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딱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삶에 도움이 된다. 네. 이 책을 누군가에게 권한다면 어떤 상황에 있느냐라는 말을 좀 권하고 싶었어요. 사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그때마다 자기한테 필요한 말들을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이언 홀리데이가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명상록은 읽을 때마다 매번 새롭다. 그래서 100번 읽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누가 읽느냐에 따라 또 읽는 시기나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좀 매번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라이언 홀리데이도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자식을 잃는 것에 관한 언급에서 뭔가 느끼는 바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리고 전염병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은 우리가 2020년 이전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텐데 이제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는 또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에게 좀 인간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 책이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으로 이 책을 몇 번이나 읽으실 것 같아요? 저는 책장에 꽂아두고 좀 두고두고 꺼내 읽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책은 필요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찾아서 읽을 때마다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도 말씀하신 라이언 홀리데이가 볼 때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기에 묘묘님한테 어떤 책인가요? 이 명상록이라는 책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그 지혜를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제가 감정이 잘 휘둘려요.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은데 그거를 좀 다스리게 해주는 마음 훈련의 역할을 해주는 책이다 싶습니다. 뇌 생각의 출현 쓰신 뇌과학자이신 박문호 박사님도 명상록을 추천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폭풍이 얼고 얼음이 얼어붙은 다뉴브 강가에서 그가 일기처럼 썼던 자기 내면의 기록을 마주선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이 책을 읽기를 권한다. 그래서 좀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이 책이 좀 강력한 힘이 있지 않나. 제3권 2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일조차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화덕에서 빵이 구워질 때 윗부분이 부풀어 터지는데
그 터진 부분은 빵을 굽는 과정에서 생기는 뜻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것이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무화과 얘기도 이렇게 하는데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자연에서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고 약간 마르쿠스가 그런 면에서 시인처럼 산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표현들이 좀 풍부해요. 2권 17에서 삶은 전쟁이고 고향에서 멀리 떠난 여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르쿠스에게 전쟁이 너무 많이 있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멀리 떠난 여행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자연에 대한 언급들 이런 걸 봤을 때 마르쿠스도 알고 보면 엄청 감성적인 사람이고 이걸 자연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자연을 노래한다. F세요? F? 네, 맞습니다. 아, F시구나. 그런 면에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MBTI는 뭘까요? 이성을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또 T일 것 같기도 하고 T지만 F 감성도 있다. 네, 반반일 것 같아요. 50, 반반. 50대 50. 50대 50. 네.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세요. 수천 년이 흘렀어도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진짜 내 마음 같지 않게 삶이 흘러갈 때, 불안할 때, 괴로울 때 머리맡에 두고 꺼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문에서 대단히 진정성 있고 진심이 느껴지고 때로는 안타까울 정도로 진지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듯해서 우리가 겪는 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